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전 영상에서 아이온큐가 사기라는 듯 평가한 스콜피언 캐피털 리포트에 대해 이야기했었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이 때문에 1년 넘게 여러 주주들이 아이온큐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습니다. 현재 35AQ, 64AQ 개발까지 이루어냈기 때문에 아이온큐의 기술력에 대한 의심은 우스운 일이 되어버렸지만 거의 200페이지에 달하게 아이온큐에 대한 의구심을 풀어놨던 리포트였던 만큼 소송에 대한 결과는 궁금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온큐를 비판했었는데 일목요연하게 왜 기각되었는지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이온큐가 승소하였습니다. 지난 9월 28일 미국 메릴랜드 지방법원이 아이온큐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2022년 5월 31일 마이클 리카크이라는 투자자가 증권 사기 혐의로 아이온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유인 측슨 1. 아이온큐가 32큐비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 아이온큐의 시스템 오류 수정 기술이 명시한 것보다 안 좋다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아이온큐에게 책임을 물었는데요. 리카크는 아이온큐 상장 때부터 77,000달러 정도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아이온큐 주식은 상장 2달 후 2021년 11월에 최고치인 35.90달러를 치고 몇 년 동안 계속 하락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손실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송을 제기한 날인 2022년 5월 31일에 주가는 5.75달러로 손실이 대략 5만 달러 마이너스 67% 정도 됩니다. 이후 다른 사람들도 소송에 합류를 하고 아이온큐도 몇 번의 소송 기각 요청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의견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스콜피언 리포트는 신뢰할 만한가? 라는 부분인데요. 소송을 제시한 리카크는 이 리포트에 쓰여진 아이온큐는 자사의 기술력과 사업 방식에 대해 솔직하지 못하다 라는 내용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가장 크게 사용했지만 법원은 그 리포트의 내용의 출처를 입증하는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며 스콜피언 리포트는 신뢰할 만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아이온큐의 전 부사장은 믿을만한 정보통인가? 원고는 아이온큐에서 일했다는 익명의 제보자, 사업개발부 부사장의 정보를 인용했는데요. 2페이지 분량의 주장에 대한 분석 결과 법원은 그가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논리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정보 출처 중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고요. 3. 아이온큐가 32큐비트 양자 컴퓨터가 있는가? 라는 부분과 사오류 관련 아이온큐가 허위 소지가 있는 진술을 했는가? 에 대해 원고는 그 당시에는 32큐비트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법원은 이 두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온큐가 거짓 주장을 했다는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5. 아이온큐가 합병 전 계약 예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했지만 합병 후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는 부분에 대해서만 법원에서 아이온큐의 잘못이 있다고 유일하게 결론지었습니다. 아이온큐가 계약 예약이 500만 달러에서 1,500만 달러로 3배 증가했다고는 밝혔지만 메릴랜드 대학교와의 계약이라는 사실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릴랜드 대학교뿐만 아니라 새로운 고객까지 확보했다고 오해를 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6. 아이온큐로 인해 투자자의 손실이 발생했나요? 법원은 아이온큐가 투자자들의 손실의 원인이 되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 아이온큐의 CEO와 CFO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부분도 법원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이온큐의 승리이며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아이온큐가 책임이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혐의 중 하나에 대해 법원이 동의를 했고 아이온큐가 결함이 없다고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되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SEC가 추가 조사를 할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또 새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3일 전에 아이온큐 CEO인 피터 체프만이 거의 2년 만에 스왑 네트워크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도 좀 살펴볼게요. 먼저 64AQ에 들어가는 QPU를 보여줬는데요. 성능이 더 좋아진 양자 컴퓨터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엄청난 양의 정보 처리가 가능해 기존 클래식 컴퓨터로 하기 어려운 암에 대한 치료법을 찾을 수도 있고 지구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미공군과 2,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우리 국가 안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현 시점 아이온큐와 가장 긴밀하게 협력하는 파트너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는 에어 8과 함께 양자 네트워킹을 연구 중으로 미래 인터넷이 양자 네트워크가 될 것이라 대답하며 양자 네트워크의 장점은 해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메시지를 가로챌 수가 없고 그래서 매우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거나 앞으로 일하고 싶은 기업이나 단체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는 HPC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양자 컴퓨터에도 관심이 있다면서 군대부터 질병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NIH에 이르기까지 양자 파트너가 필요한 분들은 많다고 답했습니다.
부품 등 공급망 지연 등의 어려움을 직면할 때 해결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공급 지연을 예상하기 시작했고 18개월 전과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이온큐와 같이 일하고 싶어서 많은 이들이 줄을 선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에 원래는 이번 연도에 시스템을 하나 정도 팔 것으로 예상했는데 벌써 4대나 팔았다며 주문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단기 목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는 2024년은 AQ35 시스템의 생산이며 다음해에는 AQ64 시스템인데 이때가 바로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시장에 나오는 때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요. 아이온큐가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도 긴밀하게 일하고 있는데 그들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물었는데요. 그 기업들은 일반인들이 양자 컴퓨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1-2를 내고 어카운트가 있으면 양자 컴퓨터를 체험할 수 있다면서 아이온큐가 굳이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하며 경쟁 상대보다는 협력 파트너로서의 입장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터 체프만 CEO가 16살 때부터 MIT AI 연구소에서 일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AI에 대한 생각을 묻자 AI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고 양자와 함께 더욱더 발전할 것이라 답했습니다. 저는 피터 체프먼 CEO 얼굴을 오늘 처음 자세히 보았는데요. 웃는 얼굴에 사람 참 좋아 보이네요. 뭐 하는 거 좋아하냐는 질문에 신난 아이처럼 자기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면서 사무실 뒤에서 엔지니어들이랑 화이트보드에 연구 개발하는 게 제일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사기랑은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이온큐에 대한 업데이트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스콜피언 리포트에 대한 의문점은 다 해결이 되셨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휴일도 행복하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